예, 이제 챕터 6번 법률행위의 대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는 우선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예요. 그러니까 잘 이제 숙지를 하셔야 하는데 경향이 시험 경향이요. 시험 경향이 이 대리 쪽에서는 조문을 우선 잘 아셔야 합니다. 조문만 알아도 한 3, 4문제라고 하면 그 반절은 맞출 수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틀린 것은 하면 X표 시작하고 시작한다고 했죠. 틀린 것은 을이 한정우경 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대리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진도가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뒤죽박죽 섞여 있긴 해요, 내용들이. 하지만 여기서는 딱 보면 뭐가 이제 포인트일까요? 이거죠? 소멸사유입니다. 소멸사유. 소멸사유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소멸사유, 공통소멸사유, 그 다음에 임의 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사유 이렇게 나눠주죠. 그죠? 그래서 공통소멸사유 뭐가 있죠? 본인은 사망, 그죠? 그 다음에 대리는 뭐가 있죠? 대리인도 사망. 또 뭐가 있죠? 파산. 기억나는 거 한번 해봅시다. 파산. 그 다음에 금치산이라고 하는 거, 그 성년 후견 심판. 그러니까 좀 많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이게 소멸사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라고 했습니다. 4개, 공통소멸사유 4개. 그 다음에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사유 2개. 볼까요? 뭐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 다음에 이것은 수권행위 철회. 이렇게 해서 2개라고 그랬죠? 네,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은 소멸 사유지만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좀 덜 부족한,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이런 경우에는 소멸 사유 아니죠.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X, 지금 X 딱 틀린 것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겠죠. 같은 거네, 답이네 하면서 딱 체크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2번부터 봅시다.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건 뭐죠? 자기계약이죠. 자기계약. 그죠?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 허용은 뭐 채무의 이행의, 또 뭐가 있죠? 이렇게 본인의 허락. 아니면 본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행위. 이 경우에는 자기계약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 허락이 있죠? 체결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맞죠? 왜 맞죠? 지금 임의대리권이죠. 임의대리권 같은 경우에는 그 소멸사유로서 수권행위 철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4번. 갑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서 가능. 그렇죠? 수권행위. 법적 성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적 성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라고 했습니다. 불요식행위. 그래서 방식에 제한이 없으니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능합니다.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을 통해 체결한 엑스토지 명예를 따른 잔금. 대리인이 잔금 수령권이 있죠. 그죠? 중도금, 잔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까요? 갑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을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을이 지금 누구죠?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죠. 하지만 소멸 사유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가능하죠. 다른 약정이 가능해서 만약에 을이 사망하더라도 을의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된다는 약정은 가능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약정이 있나요? 그런 얘기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멸 사유라서 예, 소멸합니다. 예, 2번 볼까요? 이것도 답이네요. 바로 예, X. 2번 봅시다. 그러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건물의 매매계약 약정, 잔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대리인. 아주 쉬운 문제죠. 갑의 수권행위는 묵시적, 수권행위는 방금 얘기했죠. 법률적이니까 불효식 행위로서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가능합니다. 4번 볼까요? 을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갑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죠. 그러니까 지금 임의 대리권이죠.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이 아닙니다. 임의 대리권 같은 경우에는 특유한 소멸 사유가 2개 더 있는데 그게 뭐죠? 수권행위 철회죠. 그래서 소멸합니다. 5번 봅시다.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금을 매수하는 이게 뭐죠? 자기 계약. 근데 자기 계약 원칙도 금지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이 있죠. 그래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이것도 답인데요? 변제하지 못한다. 그냥 변제할 수 있죠. 왜 그렇죠? 자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죠? 자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금전 채무가 있는데,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있는데, 그 본인한테 바로 자기가 대리 행위를 함으로써 그 금전 채권을 수령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 계약인데, 채무의 이행행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의 허락 없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 채무 이행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허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2번 볼까요? 금전 소비대 개혁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에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해제 권한이 대리인한테 일반적으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볼까요? 잔금. 그러니까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한을 연장해 줄 권한, 있죠? 그죠? 하지만 해제권 없죠?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 이런 거 못하죠? 그 다음에 또 뭘 못하죠? 취소권 같은 거, 직접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제할 권과 맞습니다. 그죠? 그런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이거 계속 나오네요. 쉽습니다. 대리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본인도 맞죠? 이건 대리권 제한의 문제인데요. 대리인이 수인이에요. 그러면 뭐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하라고 그런 제한을 둘 수가 있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죠. 그 조문에서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5번 권한을 전하는 그 대리권의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조문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대리는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쉽게 나오네요. 넘어가 볼까요? 4번 봅시다. 4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의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틀린 것은 이것은 쭉 마치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과정이죠. 삼명관계가 그리면 되는 거죠. 갑을병,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으로 또 나왔네요.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병이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해제 둘이서 했죠.
그러면 우리가 대리권에서는 그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거죠? 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했지만 그 효과는 이 당사자들한테 효과가 기속이 되죠. 그게 이제 대리제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기속이 되기 때문에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해제가 되면 이제 손해배상이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뭐 나와요. 이 손해배상이 발생한다는 걸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병은 을에게 효과를 대리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손해배상은 갑에게 청구를 해야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거. 답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이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을은 특별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을. 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죠. 본인만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맞습니다. 해지할 수 없죠.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그죠?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효과. 해제 효과가 또 원상회복가 있는데, 이때는 이 당사자가 부담하는 거 맞겠죠? 대리인이 부담하는 거 아니죠? 효과는 당사자, 갑과 병. 네, 맞습니다.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대금 연기 권한 있죠. 우리가 아까 쭉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연기 권한 있습니다. 권한을 가집니다. 대리인을 갖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5번.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 수여해갖고 을은 이것도 그냥 이거죠. 갑, 을, 병. 딱 이렇게만 그려도 돼요. 그냥.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 지금 저는 이렇게, 대리인 이렇게 쓰지만, 그냥 안 써도 돼요. 나중에 이렇게 익숙해지시면요. 그냥 갑을 병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 을이 대리인이구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1번 봅시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랍니다. 문제가 됐는데 매도인의 경솔, 무교환 및 궁박 상태 여부는 을을 기준으로 하나요? 우리가 대리행위 하자는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불공정 법률행위를 판단할 때는 나눠 가시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경솔, 무경험은 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 파트에서 배웠죠. 그래서 다 을의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궁박은 일단 틀렸습니다.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 선임. 이것은 이제 복대리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복대리인이 뭐죠? 복대리?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우선 이 정도 그 개념만 우선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복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제 복대리인, 이게 수권행위를 해가지고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는 거잖아요. 대리인이 선임했으니까. 근데 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냐 아니면 임의 대리인이냐에 따라서 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임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임한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 이런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볼까요?
지금 임의대리인이죠. 지금 이 을이 임의대리인인데 어떤 뭐 정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을 이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해요. 임의대리인이죠. 네?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 선임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예, 틀렸네요. 그리고 3번 볼까요?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전제로 소멸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을병이 그 관계에서 잔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그죠? 을이 대리인이 잔금 수령권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급을 한 거예요. 대금을. 잔금 수령권이 있는 사람한테 그 대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적 효과,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이 병이. 그래서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줘야겠죠. 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양 당사자에서 해결한 문제다. 병은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관계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멸한다. 예. 맞는 거네요, 이거. 그죠? 3번이 네, 답이네요. 그죠? 그죠? 4번 봅시다.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행과의 계획, 을일 해제권 없죠? 없습니다.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갑은 을일 제한 능력자임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그 법조문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냐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을이 행위 능력자가 아닌데 갑이 선임을 하는 것은 자유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 책임을 지니까 효과가 이 사람한테 기록이 되니까 네가 그러니까 즉 본인이 이 행위 능력자를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위 능력자를 선임을 했어요. 을이 행위 무능력자인데 행위 무능력자를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을 맺어요. 을과 병이. 그래서 이 계약을 행위 능력자임으로 취소를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행위 무능력자를 선임해놓고 갑자기 행위 무능력자라고 해서 이걸 취소를 하면 안 되겠죠.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틀렸습니다. 제한 능력자를 선임할 수 있고 그럼 그 결과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답은 지금 3번 나오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